안녕하세요. 야외로 아트입니다. 오늘 여름 풍경 마지막 시간이죠.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잘 보셨나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끝났다면 건조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작업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잘 보셨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다가 오늘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지만 잘 지켜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을 보고 면과 면 그리고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잘 구분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밝은 부분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밑에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올라가기 전에 밑에 색깔을 보시면은 그 색상보다 조금만 더 밝게만 올라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볍게 색상을 올렸을 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튀는지 뜨는지. 그렇게 되면 색상을 다시 한번 배합을 통해서 그 톤을 과정을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밝다라고 해서 이게 맞는가 해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나무들하고 또 뒤에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산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색깔 구분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나무들이라든지 또 뒤에 있는 나무들이라든지 어떤 미세한 터치, 색감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만 잘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터치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앞에를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준을 잡아야지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색상을 채도를 조금 떨어뜨리면서 뒤로 밀리는 거죠.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는 색상이 본래의 색깔 그 부분을 좀 더 색상을 찾아서 올리시면은 나무 뒤쪽이라든지 조금 멀리 있는 부분이라든지 미묘한 색상을 옐로우커라든지 바이올렛 그레이라든지 이거를 조금 써서 약간 톤 다운 시켜서 뒤로 보내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야지 그림을 자연스러운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 바로 뒤쪽에 있는 나무들은 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쓰고요. 지금 물감이 보면은 그렇게 묽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거의 쓰지 않는 상황에서 잡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붓은 하옹에서 나오는 804입니다. 1호에서 4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그 부드러운 붓은 얇게 발려져서 올라가지만은 804는 약간 돈모기 때문에 물감을 덩어리째 찍어서 올리는 듯한 약간 두께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유도해 나가려고 하죠. 조금 이제 유화가 좀 두터운 느낌으로 만들어 주려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다 보면 저마다 취향이 다 다르겠죠. 개성도 다르고. 처음에
1단계를 볼 때 조금 얇게 바르듯이 올렸다면 두 번째는 조금 면 나눌 때의 느낌과 또 마지막 단계에서 올라갈 때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지금 저번에 1단계에서 2단계를 보시면요. 지금 나이프가 지금 지나가는 자리가 거칠게 지금 이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저번에 그 돈모를 이용해서, 페인트붓을 이용해서 좀 찍듯이 했는 이유가 미세한 맛대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때 2단계 때 그렇게 돈물을 사용했는 게 이거예요. 돈물을 사용했을 때 물감이 전혀 기름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좀 두껍게 해서 올라왔을 때의 붓질감, 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나이프로 지나갔을 때 약간 마띠에르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돼요. 밑에가 너무 밋밋하게 되면은 나이프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냥 밋밋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약간 거친 표면을 나이프가 지나갔을 때의 그 토토토토한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이프는 뭐냐면 이거 화홍에서 1호짜리예요. 화홍 1호짜리에서 나오는 나이프예요. 이 나이프, 작은 나이프를 이용을 해서 저 집이라든지 저런 거를 조금 간략하고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지난번 영상에 봤을 때 나이프 작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보면 뒤에를 차이를 주는 거예요. 뒤에를 그래도 돈물을 사용을 해서 뒤에 그 풍경을 잡았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이프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프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하시다가 계속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프의 가장자리 부분에 물감을 살짝 묻혀서 날카롭게 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색상을 삐져나가지 않게 날카로운 느낌으로 해서 쳐 올리듯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면, 측면, 이 정면 전체적으로 다 나이프를 사용하실 때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그걸 한번 제가 권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나이프를 작게나마 쓰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나이프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나이프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이프를 잘못 다루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를 그 위에다가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프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밑에 가볍게 형태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걸 먼저 잡아놓고 마른 다음에 지금 나이프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미세한 부분 너무 이제 하시다가 무리하게 잘 안 된다 싶으면 붓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납작붓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연출을 해도 됩니다. 무리하게 너무 이제 나이프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나이프는 이럴 때 이렇게 쓴다라는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있는 그 느낌이라든지 앞에 나이프는 어떨 때 요럴 때 쓰면 좋다, 또 집 표현할 때의 그 각 잡을 때라든지 요럴 때 쓰는 게 좋아요. 나이프하고 붓하고 차이점은 붓은 얇은 느낌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색깔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져요. 그때 한 번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색깔이 올라오면서 뭔가 색깔이 복합적인 부분들이 미세하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아니고 그냥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앞에 집을 했고 또 들판을 했다면 다시 이제 이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한 번쯤 다시 한번 보완을 잡기 위해서 뒤에 배경에 대한 그림자 부분들 또 채도 대비를 통해서 명도 대비를 통해서 앞과 집과 집 뒤에 있는 그 숲과 여기에 대해서의 명도 대비를 통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칠했던 부분들이 다시 붓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완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 완성이 돼야 되고 어디까지 멈춰야 되고 어떤 거는 단순하지만은 완성도가 있고 많이 만졌는데 뭔가 미완성돼 보이는 듯한 느낌. 이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어색한 것이 없는 게 완성도에 근접한 거죠. 보면 점 하나 몇 번 딱 찍고 뒤에 단순하게 해도 몰입도가 있고 뭔가 이거는 덜해 보이는 듯한 어색함이 없다라면은 그거는 완성도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어디까지 완성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주제라든지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제 부분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할 곳을 제대로 되었는가만 된다면은 나머지에 있는 부분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완성도와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구도에는 뭐가 있어요? 주제, 부주제, 보조, 부조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의 그림에는 집이 주제가 되는 거고 바로 뒤에 있는 게 산이 부주제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보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제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고 또 집중도도 집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집이 주제인데 집이 뭔가 도드라지가 않고 뚜렷하지가 않고 선명하지가 않고 애매하다. 대신에 뒤에 산이 너무 잘 그렸어. 그렇다면은 시선이 분산되겠죠. 내가 얘기하는 주제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완성이라는 거는 내가 주가 되는 어떤 것을 대상을 제대로 그렸는가, 그 주변에는 그 주제를 보완을 잘 되었는가, 그럼으로써 그 흐름이 매끄럽게 됐고 모든 것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되었는가를 제대로 되었을 때 그거를 완성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서 많이들 하죠. 아무리 그림 많이 그리고 드로잉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유명한 작가들 보면은 그림 점점 단순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할 말만 하고 나머진 니네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주는 것도 좋죠. 하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어떤 그 기교보다는 정석대로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좀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점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완성도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집과 그 다음에 언덕에 대한 관계 정리, 그리고 집 뒤에 있는 큰 나무와 뒤에 있는 또 산과의 관계, 이제 다 하나씩 관계 정리를 해서 조금 뚜렷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